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이제 국경을 넘어 국가 브랜드의 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방탄소년단, BTS의 방문에 국빈급 예우를 갖추며 도시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가 경제와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멕시코가 방탄소년단 BTS의 방문으로 국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넘어 멕시코 정부가 국빈급 예우를 갖추며 이들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멕시코 시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 시티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으며 BTS가 도시를 점령했다는 파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멕시코 대통령궁의 파격적인 의전입니다.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 독립기념일이나 대통령의 공식 연설 때만 개방되는 대통령궁의 성역, 즉 측면 발코니를 외국 민간인인 BTS를 위해 전격 개방했습니다. 이는 국가 대 국가의 정상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예우로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자국의 국민 영웅급으로 예우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직접 국가 공식 서한을 보내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가 하면 멤버들과의 만남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BTS를 통해 정치적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의 인파가 집결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역시 상당합니다.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이번 BTS 투어의 경제적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4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티켓 판매를 넘어 관광, 유통,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 복합적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멕시코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는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 모델을 강화하며 자국의 권한을 높이려 하는 사이 한국은 문화적 매력을 통해 조용하지만 무섭게 세계의 중심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문화에 경도되었던 세대와 달리 현재의 멕시코 청년들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며 한국어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유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TS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문화의 힘이 경제와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은 그 정점에서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의 김천군입니다.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도 있는 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핵심 인사가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이란의 전면전을 유도하려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인데요.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공방을 넘어 중동의 새로운 권력 구도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동 외교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안보 실세이자 정보국장을 역임한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가 중동 정세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전면전을 획책했으며 사우디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투르키 왕자는 최근 아랍 매체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중동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가 명분 없는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내 유일한 패권 국가로 남기 위해 주변국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우디 3대 국왕의 아들이자 과거 주미대사로서 친서방 노선을 설계했던 투르키 왕자의 이번 발언은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특히 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외교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교묘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의 지혜로운 결단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서방 언론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고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을 촉구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키 왕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다른 세력들이 사우디를 전쟁터로 끌어들이려 했을 때 사우디 지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보복에 나섰다면 석유시설과 담수화 플랜트 등 국가기관시설이 파괴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와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시절,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불리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움직임에 호응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지형을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과 순위파 국가들의 결속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을 겪으며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의도에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르키 왕자는 사우디가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등과 협력하여 확전을 막고 평화를 옹호하는 종전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설계한 전쟁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생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향해 그들의 발밑에서 이미 양탄자가 벗겨졌다고 일갈한 투르키 왕자의 발언은 향후 중동의 외교 지형이 이스라엘 중심의 결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는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지금의 영어를 미국어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것인데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체성 논쟁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해온 영어라는 명칭을 미국어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소통 전략가인 롭 로구드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로구드는 다가오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현재의 영어를 미국어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넘어 영국의 언어적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의 독자적인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언어 독립의 움직임은 미국 역사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합니다. 1789년 미국 사전의 대부로 불리는 노아 웹스터는 독립국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우리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식 영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1919년 수필가 맨켄 역시 저서 미국어를 통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독창적인 언어로 성숙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인 법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23년 일리노이주는 아메리칸 언어법을 통과시켜 이후 46년 동안이나 영어가 아닌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 연방 하원에서도 미국어를 국가 언어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이러한 언어적, 국가적 정체성 강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며 공식 언어의 존재가 사회 통합과 국가 결속의 핵심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애국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명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롬 로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보물인 언어 역시 이제는 이름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극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는 영국의 유산인 영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과 교육,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미국어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인 중 영국계 혈통은 소수일지 모르나 그들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를 미국어로 명명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는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로구드는 이번 제안이 미준수시 처벌을 따지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국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언어적 독립선언은 이미 250년이나 늦어진 과제라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분석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이었습니다. 한국 수출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수출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은 2,19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 1분기 최대 기록이었던 2022년 1분기 1,734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겁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도 504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437억 달러나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번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은 7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D램 수출이 357억 9천만 달러로 249.1% 증가했고 낸드는 53억 9천만 달러로 377.5% 늘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12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3.5%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통상 1분기가 반도체 수출 비수기임에도 올해는 AI 서버 투자 확대가 흐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D램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외 품목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새로 주요 품목에 포함된 화장품은 K-뷰티 인기에 힘입어 3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1.5% 늘었습니다. 농수산물 식품도 K-푸드 확산에 따라 3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7.4% 증가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무역기구 통계 기준으로 올해 1, 2월 한국 수출액은 1,332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의 1분기 수출액을 약 1,895억 달러로 추산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304억 달러가량 앞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2024년 2분기와 2025년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이끄는 가운데 반도체 매 품목도 두 자릿수 증가세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수출 호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였습니다. 최근 환태평양 두레고리 전역에서 화산 분화와 강진이 잇따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yon 화산의 폭발적 분화를 시작으로 대만과 일본, 뉴질랜드에서도 연쇄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모 5를 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대형 재난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긴급 재난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며칠 사이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화산 분화와 강진이 잇따르며 지구촌 곳곳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마yon 화산의 폭발적 분화부터 대만, 일본, 뉴질랜드를 덮친 연쇄 지진까지 긴박했던 재난 상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먼저 필리핀 루손섬 남부 알바이주에서는 지난 5월 2일 마yon 화산이 강력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성층 화산인 마yon 화산은 이번 분화로 거대한 분연주와 함께 치명적인 화산재 구름을 상공으로 뿜어 올렸습니다. 특히 산사면을 타고 섭씨 8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가스와 화산재가 허리케인과 맞먹는 속도로 흘러내리는 화쇄류 현상이 관측되어 공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이주 일대는 쏟아지는 화산재로 인해 한낮에도 하늘이 암흑으로 변했으며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욱한 먼지가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지진 활동 등 징후를 포착하고 주민 수천 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으며 현재 경계 레벨 3단계를 유지하며 추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yon 화산은 1814년 당시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당국은 정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각의 요동은 화산 폭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 9시 39분경 대만 일한현 동북동쪽 3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98km로 비교적 깊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진동을 느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어 5월 2일 오후 6시 28분에는 일본 와카야마현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 부근에서도 규모 5.3의 지진이 관측되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지진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월 4일 오후 3시 9분 필리핀 파날라노이 북동쪽 71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으로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 분석 결과 진원의 깊이는 73km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필리핀, 대만, 일본, 뉴질랜드를 잇는 불의 고리 전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중강진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재난의 공포는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 이탈리아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희생된 남성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복원된 이미지 속 남성은 머리 위로 도자기 그릇을 들어 화산재와 파편을 막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난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절실합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일본 이세신궁의 오래된 의식 속에 숨겨진 테일의 의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고의 신성함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고대 동방 사상의 핵심 개념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세신궁 문화와 배달민족 정신의 연결 가능성까지 제시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일의 숨겨진 의미를 따라가 봅니다. 뉴스 더 개벽 이보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저는 일본 신도 문화의 중심지인 이세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세시의 최고 기온은 25도를 넘어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세시는 20년에 한 번 열리는 대축제로 인해 이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마쓰리 소식과 함께 우리 배달민족의 뿌리 문화와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해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세신궁은 20년에 한 번 신의 집인 신궁을 옮기는 식년천궁이라는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식년천궁 때는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들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약 1만 개나 되는 목재가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신궁을 세우기 위한 목재를 옮기는 행사가 바로
오키비키사이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키비키의 행렬입니다. 신년천궁의 총 행사 기간인 8년 중에 단 2기간에만 목재를 싣고 옮기는 모습을 공개하는데요. 이때는 이세신궁의 순경의 멤버와 무지코들이 단체별로 참가하여 목재를 옮기곤 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약 7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 본 단체들로부터 느껴지는 열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세신궁의 신년천궁은 이세신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요. 약 30개의 맞슬로 이루어진 신년천궁 전체 중에서 이 오키비키 행사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일반인들도 이세신궁의 최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이라는 글씨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신년천궁 관련 맞쓰리에서도 테일 깃발을 걸고 행하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년천궁의 공식 이벤트에서 테일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이 테일을 걸고 행해지는 오키비키 행렬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테일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 테일이란 그 한자어가 뜻하는 만물을 함유하는 대도 혹은 천신, 북극대제로부터 일본의 최고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야오 요로즈 신들의 중심적인 존재임을 상징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키비키 행사에 참여한 2세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장 신성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あれはF っていう木の板なんですけど、それに書いてある太一って太一、唯一無二で、その太一イコール神宮に、御用材なりいろいろな奉納するものをお納めするっていう意味なんです。だから太一って書いてあったら、あ、神宮にこれはお納めするもんなんやなっていうのが一目で分かるように太一っていうのを掲げます。 하지만 테일이 과연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쓰였을까요?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우리 배달민족의 핵심 가르침인 삼신일체 지도에 따르면 테일이란 우주와 인간의 존재와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주는 삼신의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인 천지인 삼재로 그것을 상수학으로 정의하면 천일지일 테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테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사람이야말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 세계의 현실로 드러내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콩테라고 하는 글자에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크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천지보다 한없이 작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될 때 한없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테일이 이세신궁의 맞쓰리에서 사용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세신궁에서 원래 모시던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별자리로 보면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과 실제로 천재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별인 북극칠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세신궁의 신보로 비문이 그려진 비단인데요. 이세신궁의 외궁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수레무늬가, 내궁은 북극성을 의미하는 천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신도 문화의 핵심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모시는 것이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모시는 이세신궁의 새로운 신궁을 지을 때 테일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모두가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11세 도예당군이 선포한 연표문의 문구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 테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배달민족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신궁 내궁의 주변에 카라카미 야마라고 하는 이세신궁의 궁사들과 연관이 깊은 한신산이 있다는 점 또한 이세신궁이 배달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합니다. 20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맞쓰리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테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세이화하야 홍익 인간하라 하는 배달민족의 염원을 이뤄가고자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메시지야말로 오키비키 행사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현장 이세이로부터 이보선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